전체 오늘 오전 세션을 정책 토론을 진행하게 될 목포대학교 신선호입니다. 앞서서 쭉 워낙 진행을 매끄럽게 잘하는 이어진 수석께서 의의도 다 말씀했고, 또 오전에 이 제14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호남권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의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이런 거 나중에 하게 되는, 이런 걸 베이직으로 깔고 하게 되는 이런 정책 토론의 종합 토론 일종에는 시간이 나중에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마무리 종합해야 될 이런 토론이 시간이 쫓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오전에 인사 말씀도 해주셨던, 또 오늘 이 행사의 중요한 공동 주관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전남관광재단 이건철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계신 분들 박수 크게 치십시오. 배가 좀 고프신 것 같은데.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이기전 대표이사님. 네. 호남대학교 호텔 경영학과의 김진강 교수님. 전남 사회 핵심 플랫폼의 한경진 운영위원장님. 네 분을 모시고 오전에 했던 여러 가지 기조 발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는 관계로 해서 네 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30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 주최자 측에서는 하여튼 짧게 참 잘했습니다 하고 얘기만 해줘도 고마울 것 같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짧게 해주시기를 저도 간곡히 바라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잘 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프로그램에 계신 분들도 한번 얘기를 한 번 정도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먼저 전남관광재단의 이건철 대표이사님의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반은 직무유기입니다만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니까 제 토론 요지가 우리 직원들이 또 친절하게 또 제출까지 했구만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지난 5월 28일 날 저희 관광 통계를 발표하면서 제가 굉장히 조바조바했습니다.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 같은 경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 조마조마했는데, 제가 그거 받아보고 굉장히 안도했습니다. 아까 제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지금 여기에 잠깐 나와 있는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제가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서 올려놨고 토에다도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안도를 했던 것은 역시 이제는 뉴노멀 트렌드에서 나와 있다시피 청정 힐링이 관광을 주겠다. 아까 여러분들 발표하신 분들도 이제 소규모 가족 또 청정 웰리스 여러 이제 말씀들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그래서 이왕 오늘 우리 전북에서 대표이사님도 직접 참석해 주셨고 해서, 저는 항시 이제 지역 개발을 전공해 온 사람으로서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전남 얘기만 우리는 해왔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전북과 전남이 이제
상생할 계기가 됐다. 2018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3년이 됐습니다만은 정도 1000년 맞이하면서 여러 이제 정도 1000년 사업에서 세계 시도했는데 역시 행정구의 그 한계는 어쩔 수 없다는 제가 옆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전북하고 전남하고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저는 한마디로 양반 관광을 한번 전주하고 나주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목사골의 전주 나주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있어서는 전주하고 나주하고 격차가 심합니다. 전주는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관광지가 됐지만은 나주는 같은 목사골임에도 이제 시작입니다. 혁신도시에 눌려서 특히 이 목사골에 있는 금성관 주변 같은 데는 지금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목사골의 어떤 전기를 받아서 목사골 관광 혹은 양반 관광으로 해서 전주가 나주는 전주에 대해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연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이런 기회에 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전국의 이제 관광지로 이제 진즉 붙어서 이름이 나 있는 지리산권과 여수 순천권을 연계하는 이제 광역 관광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리산 하면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남원, 그 다음에 전라남도 구례가 가장 지리산과 이제 가까이 하고 있고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리산권이 이번에 전라선 고속 전철화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구례 가면은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동부가 관문이 구례다. 구례는 저는 그래서 KTX 2000 초부터 그런 준비를 좀 해야 한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구례다. 1시간 20분이면 올 수 있는 곳이 구례다는 얘기를 저는 이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만 특히 이번 계기로 전라북도 남원, 구례가 이제 한마디로 대표적인 산악을 이용한 지리산권을 이용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정 관광지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자.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30분이면 순천 여수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되면은. 그래서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고 있는 여수 순천까지도 연계를 한다면은 이제 아까 우리 이소영 박사 발표한 것을 보면은 지금도 우리 한국 관광 정책의 줄기는 동해안입니다. 동해안. 지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도 동해안. 이번에도 이제 그 어떤 통계 출처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강원도를 가장 많이 방문한 곳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지 않는데도 지금 그만큼 우리 문광부나 관광공사에서는 동해안이 중심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전라북도 남원, 구례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권과 그 다음에 이 여수 순천을 연계하는 그러한 문자 그대로 청정, 힐링, 웰리스 중심의 관광지로 이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한번 공동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은 이 구례 위쪽 남원 위쪽에 우리 전북의 유명한 이 무진장하고도 이제 연계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주와 나주를 이 연계한 양방 관광지, 그 다음에 이 남원, 구례,
순천까지 이어지는 문자 그대로 산악, 해양이 어우러진 청정 웰리스 관광지로 한번 개발을 우리 지역에서도 좀 힘을 쓰고 또 명석이 균형발전위원회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어진 수석 잘 전달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한번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건철 대표이사께서 그동안 전남에 대한 연구를 누구보다도 깊숙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살고 또 호흡하고 연구하고 또 실제로 지금 또 실행 그 책임자가 돼 계시면서 그런 그 얘기를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얘기를 계속 들었으면 더 아주 쫀득쫀득한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짧게 하시느라고 오히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님 말씀 부탁합니다. 예, 이건철 대표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에 왜 이걸 좀 진작 시도하지 않았나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2023년도에 그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 마스터스 대회,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행사당 5만여 명의 방문객이 몰려올 텐데 C19 사태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도 좀 이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관광객을 좀 분산시켜서 우리 전라도가 우리 호남권이 이 기점을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 전주 다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은 500년 조선 왕조였던 숨결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고 또 유일하게 광역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국립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나 있는 국립공원 또 관광지를 가지고 있으나 또 비롯해서 C19로 인해서 언택트 관광지, 숨어있는 관광지가 거의 한 수백 군데가 발굴이 됐습니다. 270여 명의 해설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낸 관광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라권에는 이 수많은 숨어있는 관광지가 많으나 이게 사실상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김명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자체와 또 기업과의 어떤 이런 그 본질적인 어떤 생각의 차이, 또 행정 진행 어떤 방법, 또 마케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건철 대표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는 이미 전라 감령이 복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주에는 금성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통과 또 현대적인 어떤 도시가 어떤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난 5월 달에 서울관광재단하고 협약을 맺고 서울 중앙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많이 분산하고자 협약을 맺고 지역으로 많이 관광객들을 좀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의 추진 방향은 4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하나는 수도권 유지 국내 관광 정책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라 호남권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하나는 전북의 강점인 우리 전통, 예술, 자연 등과 융복합하는 관광 콘텐츠 발굴을 하는 타 부문과의 융복합 콘텐츠 개발이란 둘째. 그리고 관광을 통해서 지역을 올바로 알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또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그 다음에 또 넷째로는 관광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어떤 행정, 제도,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5년 후를 최소한 내다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북관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립을 이 네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큰 행사 또는 그 관광의 어떤 좋은 그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아까 김명석 교수님의 어떤 그 이론적으로 그대로 간다면 우리 지금이라도 그 이론적으로 그대로 간다면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우리 이 남한에서는 가장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4S 네 가지를 제의합니다. 어떤 쉐어 비전에서 비전의 공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와이즈 어프로치, 그래서 단계적인 어떤 접근, 그리고 successful partnership, 해서 성공적인 어떤 파트너십, 그 다음에 secure funding, 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이 작은 성공 사례를 통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이 네 가지 4S를 제안하고 같이 협력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혁신 플랫폼을 위해서는 한국 관광 데이터 랩과의 어떤 연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관광공사 관광 빅데이터실에서는 최근에 과학적 데이터 기반 어떤 의사 결정으로 과학적 관광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관광 데이터 랩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통신, 또 신용카드, 또 내비게이션, 관광 통계 등 다양한 관광 데이터와 융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상 말씀드린 어떤 이 내용을 국가균형 발전 종합 정보 시스템 나비스와 또 한국 관광 데이터 랩의 연계 또는 지방 관광 전담기구인 RTO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을 융합시켜서 또 협치시켜서 전라권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전 대표이사님. 시간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김진강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4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4번이 오는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논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앉아서 듣는 가장 세 분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겠구나.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거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다 보면은 그 어느 하나도 정확한 정답을 써내려가지 못하는 거. 아마 지역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나 나나 없이 다 전문가인 것처럼 아는 이야기들, 이게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지만 막상 시장에서 적용이 되고 성공을 하고 정답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나 하는 것들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 관련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점점 저도 이제 관광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봉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깡그리 무너져가고 있고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폐업과 도산의 위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자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역에서 살아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 마음들이 떠나고 보다 큰 대도시로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탈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관광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주변에 정주 인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서울 경기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관광의 굉장히 우선순위에 1, 2, 3순위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멀어지는 지역들은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이 먼저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지역에서의 삶의 안정, 지역의 활력, 지역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관광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하고는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죠. 저희가 지금 저도 관광 쪽에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지 20, 30년이 되어 가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책들, 대안들, 아이디어들 제시를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광의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매크로적인 형태로는 안 됩니다. 마이크로적인 거요. 이제는 마이크로적인 것으로도 시장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더 세분화된 나노 형태의 관광 시책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실천을 해나가고 실현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의 모습들이 김영석 학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너나 나나 없이 너무나 동일합니다. 광주, 애양, 의양, 미양 외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라고 하는 말들 외치고 있죠. 오면서 목포 봤는데요. 맛의 도시 목포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좁은 공간에서 차별화, 유니크한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유니크함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것들은 결국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력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었던 STP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관광객의 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다들 똑같은 관광객과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해서만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창현 박사님의 윈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지만 단순하게 전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접근을 통해서 지역이 승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발제가 관광 분야 전문가들만 발제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의 전문가도 있었고 행정의 전문가도 있었고 관광의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다양한 분야와의 정책적 연계라든지 하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관광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은 지역이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 관광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관광도 그렇고 지역의 모든 경제, 정책,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광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이런 자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응원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전달력 있게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강 교수님. 우리 그 패널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겠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전남 사회혁신 플랫폼 한경진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정책 토론회에서 마지막 토론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준비한 몇 마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전혀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혁신 플랫폼이어서 관광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가 좀 없는 것도 같습니다. 간단히 우리 사회혁신 플랫폼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남에 전남도를 비롯한 160개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의제, 과제, 문제들을 발굴해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매칭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혁신 방식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작년에 출범했는데 점점 성장하고 있어서 아마 관광 분야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토론 제안을 받고 좀 찾아봤는데 공유경제와 관광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OECD에서도 관광 공유경제라는 개념도 했고 그다음에 국가 관광 혁신 전략에서도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해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공유경제 활성화 촉진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를테면은 감히 정책이라고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뭐 산업 발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었으면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책위에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관심사항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을 해서 이를테면은 공유 경제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을 좀 성장시키고 육성하는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굉장히 그 사회를 진행을 하는데 편하게 해주시면서도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혹시 저한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네 분은 꼭 모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 된다면 더 깊은 얘기들을 오랫동안 또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죠. 앞에 네 분들이 워낙 그 시간을 전략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우리 이현진 그 수석께서 마이크를 넘겨줄 때가 12시 16분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잘 진행했던 이 진행자도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플로어에 계신 참석자 중에서 한 분 정도만 더 모셔볼까요? 혹시 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은 저기 목포과학대 정은채 교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 관광 쪽에 그 디자인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시는데 저기 계시네요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목포과학대 정은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뜻깊은 자리에 와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새로운 또 방향성을 또 알게 됐는데 오늘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분이 좀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 관광 분야하고 디자인 쪽하고의 그 융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디자인이 추구하는 그 어떤 관광의 방향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디자인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역 관광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디자인이라는 저도 그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은 아름답고 예쁘고 고급스럽다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나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찾아내느냐 하는 쪽에서의 보는 저는 디자인의 관점이었는데 오늘 관광 분야에서 보니까 새롭게 디자인과 관광의 조합을 이뤘을 때는 정말 좋은 어떤 컨텐츠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자리에 계시면은 그 부분을 한번 좀 묻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론의 자리니까 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말씀하셨던 것을 또 받아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토론의 원리인데 본인이 해답 겸해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다른 분 특별히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분 한 분만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고 싶어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14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2021년도 호남권 행사 중에서 오전 행사의 세션에 해당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관광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토론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내용이 첫째는 가장 중요한데 가끔 가다가 이 사회를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지역이 살기 좋고 격조 있고 문화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해답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좀 조금 살면서 봐보니까 이런 행사 같은 것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임팩트도 적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늘 또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행사 자체가 참 격조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이게 디자인, 우리가 오늘 디자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걸 이렇게 봐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가 우리 사회의 격조를 높이고 문화의 수준을 높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소도 또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그동안에 또 우리 전남도에서 했는지 여기 무안군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공간들도 이렇게 훌륭한 공간이 저희 목포에 와서 산 지가 38년째인가 이렇게 9년째가 되는데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공간 하나가 없어서 참 고생을 했었습니다. 행사 진행하는데. 어쨌거나 이 행사는 대통령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죠. 국가 간의 불평등 것보다는 국가 내의 지역 간의 불균형, 불평등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이 서각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됐을 때 법적인 제정 목적과 타켓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중요한 것이 호남권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호남권을 비롯한 일부 낙후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지역 권역으로 봤을 때는 가장 호남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그러한 주 법 목적에 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균형 발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핵심이 되는 이 전라남도 도청 앞에 있는 이곳에서 오늘 이 행사를 치렀다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에 요즘에 코비드19 팬데믹 사태 이후가 됐을 때 지역의 그런 발전을 이끌고 나간 핵심 동력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관광이 중요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을 생각하는 오늘 참석자들이나 또 지역을 발전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걸 생각을 하고 더더욱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배가 고픈데 끝까지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또 다른 비대면에 의해서 지켜보고 보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